올해 54살이 된 김미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예상치 못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혼자 살아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오직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죠. 그런데 그 딸이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막막했어요. 지금 구독, 좋아요 누르고 사연을 들어주세요. 딸 지영이가 결혼 발표를 했던 날이 기억나네요. 평소처럼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말을 꺼내더라고요. 엄마, 저 결혼해요. 그렇게 담담하게 말하는 딸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정말 바쁜 나날들이었어요. 웨딩드레스 고르는 것부터 예식장 선정, 하객 명단 작성까지 모든 게 처음이었죠. 딸은 회사 일 때문에 바쁘고 예비 사위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대부분의 준비는 제가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하객 명단을 정리하다가 예비 사위 쪽 하객들을 보게 되었어요. 대부분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이었는데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었죠. 박현수라는 분이었는데 나이가 52살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딸에게 물어봤더니 예비 사위의 아버지 친구분이라고 하더군요. 부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설마 그분과 제가 어떤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결혼식 이틀 전이었어요. 예식장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는데 딸이 말하더라고요. 엄마, 내일 박현수 아저씨가 일찍 와서 도와주신다고 해요. 혼자 오시는 분이라 좀 외로우실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때 저는 단순히 고마운 마음만 있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로 정신없는 와중에 도움을 주겠다는 분이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어요. 그분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결혼식 당일 아침 예식장에 일찍 도착해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딸은 드레스를 입으러 갔고 저는 혼자 리허설을 체크하고 있었죠. 그런데 누군가 뒤에서 말을 걸더라고요. 혹시 신부 어머님이신가요? 돌아보니 단정한 정장을 입은 남자분이 서 계시더군요. 키도 적당하고 인상도 좋아 보였어요. 그분이 바로 박현수 씨였습니다. 네, 저는 신부 어머니 김미경입니다라고 인사를 드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분과 처음 눈을 마주쳤을 때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죠. 물론 그때는 그냥 친근한 분이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박현수 씨는 정말 세심하게 도와주셨어요. 하객들 안내부터 시작해서 예식장 곳곳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챙겨주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따뜻한 분이구나 생각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박현수 씨가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많이 피곤하실 텐데 잠시 쉬시면서 차라도 한잔 하시죠. 그렇게 해서 예식장 근처 카페에서 처음으로 둘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했어요.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더라고요.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때로는 웃기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죠. 그분도 저처럼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셨다고 하더군요. 아들 하나가 있는데 벌써 대학생이라고 했어요. 그동안 아이 키우느라 정말 힘들었을 텐데도 밝은 모습으로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카페에서 나오면서 박현수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결혼식이 시작되겠네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뭔가 싶었죠. 예식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낯선 설레임이 뭘까? 10년 넘게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딸의 결혼식 날에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조금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예식장에 도착해서 본격적인 결혼식이 시작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박현수 씨에 대한 호기심과 설레임이 자리 잡고 있었죠. 과연 하객석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저도 그때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신부 어머니석에 앉아 있었고 박현수 씨는 신랑 측 하객석에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만 그분 쪽으로 시선이 가더라고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고 딸이 아름다운 웨딩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 품에서 자라던 작은 아이가 이제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동적인 순간에도 문득문득 박현수 씨 생각이 났어요. 식이 진행되는 동안 몇 번인가 우연히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분이 따뜻하게 미소를 지어주시더군요.
딸의 결혼식이라는 중요한 순간을 함께 지켜보고 있다는 게 새삼 감사했어요. 예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었죠. 가족 사진, 친지들과의 사진을 찍느라 정신 없었는데 박현수 씨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사진 찍어드릴까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가족의 소중한 순간들을 담아주셨어요. 사진을 찍어주시는 박현수 씨의 모습을 보면서 참 세심한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는 법을 터득하신 것 같더라고요. 피로 연장으로 이동하는 길에서였어요. 딸과 사위는 먼저 들어가고 저는 잠시 밖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죠. 하루 종일 긴장하고 있었더니 갑자기 어지러워서 말이에요. 그때 박현수 씨가 나타나셨어요. 어머님 괜찮으신가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시는데요. 그렇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더군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그분은 근처 벤치로 저를 부축해 주셨어요. 벤치에 앉아서 잠시 쉬는 동안 박현수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딸분이 행복해 보여서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왜 그렇게 고마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제 마음을 더욱 움직였어요. 사실 저도 아들 결혼식 때 이런 기분일 것 같아요. 기쁘면서도 아쉽고 뿌듯하면서도 외로운 그런 복잡한 마음 말이에요. 아, 이분은 정말 저를 이해해 주시는구나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축하한다는 말만 했는데 박현수 씨는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겪었던 일들, 혼자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까지 말이죠. 박현수 씨는 정말 좋은 청취자였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때로는 공감해 주시고 때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셨죠. 이런 분과 이야기를 나눈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분도 저에게 본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부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그리고 이제야 아들이 대학생이 되어서 조금 여유가 생겨났다는 이야기까지요. 특히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었어요. 사실 저도 외로웠습니다. 아들이 있긴 하지만 결국 제 인생은 제가 살아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저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이분도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로 연장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신랑 신부가 인사를 드리러 나왔다는 멘트였죠. 박현수 씨가 일어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들어가셔야겠네요.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일어서면서 대답했죠.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혼자였다면 이렇게 편안하게 쉴 수도 없었을 텐데요. 그런데 피로 연장 입구에서 박현수 씨가 갑자기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커피라도 한잔 하시지 않겠어요? 오늘 이야기가 너무 좋았어서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이런 제안을 받은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에 만난 남자분과 개인적인 만남을 갖는다는 게 적절한 일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시간이 되면 연락드릴게요. 그러자 박현수 씨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명함을 건네주셨어요. 제 명함도 드렸죠. 피로 연장에 들어가면서도 계속 그분 생각이 났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딸과 사위가 하객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다닐 때 저는 박현수 씨와 몇 번 더 시선을 교환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이런 감정이 뭔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어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박현수 씨가 인사를 드리러 오셨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좋은 하루 보냈어요.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가셨죠. 그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알 수 없는 아쉬움을 느꼈어요. 오늘 하루가 꿈 같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연 이 감정이 무엇일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궁금증이 마음속에서 자꾸만 커져갔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딸의 결혼식이라는 큰 행사가 끝났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박현수 씨 생각 때문이었죠. 명함함에서 그분의 명함을 꺼내보았어요. 박현수 건축설계사무소 대표라고 적혀 있더군요.
깔끔한 글씨체와 단정한 명암 디자인을 보면서 역시 세심한 분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명암만 보고 있는데도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잊고 살았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고생 많으셨어요. 박현수 아저씨가 정말 많이 도와주셨다면서요. 딸의 말을 들으니 어제 일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실감했죠. 그런데 딸이 뜻밖의 말을 하더라고요. 사위 아버지께서 박현수 아저씨가 엄마한테 좋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하시던데요. 정말 괜찮은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졌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박현수 씨에게 연락을 드리지 못했어요. 사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안부 인사를 드려야 하나 아니면 커피 약속 이야기를 꺼내야 하나 고민만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휴대폰이 울리더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박현수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박현수입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먼저 연락을 주셔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내시나 해서 안부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전화 너머로도 따뜻하게 들렸어요. 저도 덕분에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했죠. 그러더니 박현수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약속하신 커피 한 잔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사실 그동안 계속 생각나셔서 말이에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또다시 두근거렸습니다. 결국 다음 주 토요일 오후에 만나기로 했어요. 동네 조용한 카페에서 말이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정말로 개인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구나 싶어서 말이에요. 약속 날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뭘 입고 가야 할지,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지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거울 앞에서 옷을 갈아입어 보기도 하고 머리 스타일도 바꿔보고 그랬죠.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감정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건지 계속 자문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일부러 조금 일찍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기다렸죠. 그런데 박현수 씨가 저보다 더 일찍 와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신사적인 분이구나 생각했어요. 오늘 뵙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그분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저도 덩달아 미소가 지어졌죠. 이상하게도 긴장했던 마음이 금세 편안해졌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대화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딸 결혼식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죠. 그분은 정말 좋은 대화 상대였어요.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시더라고요. 특히 혼자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어요. 박현수 씨가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이가 있어도 결국 어른의 외로움은 어른끼리만 달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았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모두들 아이가 있으니까 외롭지 않겠다고만 했는데 이분은 정말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가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취미, 좋아하는 음악, 책, 그리고 앞으로의 꿈까지 이야기했어요. 놀랍게도 비슷한 점이 많더라고요. 특히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발견했을 때는 정말 신기했어요. 박현수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오늘 만나기 전에 많이 고민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나가는 건 아닌가 해서 말이에요. 하지만 어머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솔직한 고백을 듣고 제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이런 감정이 뭔지 확신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라서 말이죠. 카페에서 나오면서 박현수 씨가 제안하셨어요. 날씨가 좋으니까 공원을 좀 걸어볼까요? 그렇게 해서 근처 공원을 함께 산책하게 되었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정말 자연스러웠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주변 풍경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어요. 박현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혹시 부담스럽지 않으시다면 가끔 이렇게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확실해졌어요. 이분과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어요. 이런 감정을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저도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이 되면 또 만나 뵙죠. 그러자 박현수 씨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이런 마음을 가져봤구나. 이게 다시 사랑에 빠지는 기분인 걸까?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단지 이 따뜻한 감정이 계속되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박현수 씨 생각뿐이었어요. 그분의 따뜻한 미소, 진심 어린 목소리,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다정한 눈빛까지 모든 게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이런 감정을 갖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그날 이후로 박현수 씨와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카페에서 만나다가 점점 자주 보게 되었어요. 때로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 때로는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죠. 만날 때마다 느꼈던 건 이분과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하다는 거였어요. 억지로 꾸미거나 다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냥 제 자신 그대로 있어도 되는 그런 편안함이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박현수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경 씨,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분이 되셨어요. 혹시 저와 함께 미래를 생각해 볼 마음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그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딸은 뭐라고 할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정말 제가 이런 결정을 내려도 되는 걸까 하는 고민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했던 건 박현수 씨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행복감이었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적 같았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 말을 듣고 박현수 씨가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셨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어요. 이제는 딸에게 이야기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딸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결혼식 때 만났던 박현수 아저씨 기억하지? 딸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설마 그분과 만나고 계신 거예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죠.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그런데 이어서 한 말이 더 감동적이었어요. 사실 엄마 혼자 계신 게 늘 걱정이었거든요. 좋은 분을 만나셨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도 행복하게 사실 자격이 있으시잖아요. 딸의 축복을 받고 나니 마음이 정말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박현수 씨의 아들도 만나게 되었어요. 대학생이라고 했는데 정말 예의 바른 청년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특히 박현수 씨의 아들이 저를 편하게 대해줘서 고마웠죠.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2달 정도 지났을 때 박현수 씨가 정식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우리 나이에 오래 망설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서로 마음이 확실하다면 새 출발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50 넘은 나이에 연애를 오래 할 이유도 없고 서로의 마음이 확실하다면 함께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면서 결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딸과 박현수 씨 아들도 찬성해 주었고 간단한 가족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정말 설렜어요. 마치 처음 결혼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기로 했고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죠. 결혼식 전날 밤 딸이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오랜만에 보는 엄마의 밝은 모습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결혼식 당일 정말 행복했어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새로운 시작을 다짐할 수 있었거든요. 박현수 씨도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었어요. 결혼 서약을 할 때 박현수 씨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미경 씨 덕분에 인생의 새로운 봄을 맞게 되었어요. 앞으로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50 넘은 나이에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기적 같았거든요.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다녀왔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여행의 설레임이었죠. 바다를 바라보면서 남편과 함께 걸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은 결혼한 지 1년이 넘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행복의 연속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서로 적응하느라 어려움도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하는 결혼이라 그런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커요. 무엇보다 외롭지 않다는 게 가장 좋아요. 집에 돌아가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플 때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함께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어하면 묵묵히 옆에서 지켜봐주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해주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줘요. 딸도 정말 좋아해요. 엄마가 웃는 모습이 많아져서 보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박현수 씨 아들도 이제는 정말 아들 같아요. 가끔 같이 식사도 하고 여행도 가면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딸의 결혼식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날 만약 박현수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테니까요.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면 인생은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저처럼 50 넘은 나이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지금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엄마의 선택을 이해해주고 응원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박현수 씨와 아들에게도 감사해요.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줘서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도 언젠가 이런 아름다운 인연을 만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